갓나는 누구야? 대가리 안 숙여?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주유미 TV의 박주희입니다. 김예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사랄라하게 입었는데 내용은 조금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50명이 그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 왠지 그동안은 되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뉴스를 그렇죠. 이런 뉴스가 잘 없었고 2년 동안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딱 들으니까 왠지 평온했던 그 내 하루가 일상이 뭔가 이제 아픔이 오는 뭔가 좀 안 좋은 것들로 또 이렇게 오는 것 슬픔이 같은 밀려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제 슬펐죠. 지난 14일이죠. 네. 지난 14일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중국 심양 공안에서 이제 북한 중국 내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감옥살이 2년 하던 탈북민 50명을 북한으로 북송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북 매체 신문에 나고 실제로 그 북송 당하는 그 자동차 그게 이제 이렇게 사진 메인으로 떴는데 그걸 딱 보는데 뭐 북송이라는 게 어제 오늘에 있던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이제 중국에다 내가 이제 탈북자 넘겨보내지 말라 이래서 안 넘겨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잠잠해서 그동안이라도 이제 조금 우리 사람들이 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인권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평온하게 그냥 있다가 어떤 그런 게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예전에 내가 그랬던 예전에 내가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런 게 딱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저도 잡혀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북송당했죠. 제가 잡혀나갔을 때는 김정일 시대여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많이 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옥에는 갔을 거잖아. 감옥은 당연히 가죠. 네. 변절자, 배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가는데 이게 그때보다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야가 완전 무슨 미친 수태지처럼 더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고초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이 탁 던져지면 그 호수 전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세가 그래요. 북한이 북송자를 받지 않을 만큼 국경을 다 봉쇄를 하고 진짜 지금까지 북중 국경 무역까지 멈추면서까지도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자 50명을 받는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북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잖아요. 자, 넘겨보내지 말아라 하면 안 넘겨보내고 넘겨보내라 하면 넘겨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서 지령이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 공안도 넘겨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세상하고 문을 닫으면서까지도 탈북자를 받는다? 그 자체는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내려질 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최근에 김정은이 막 그랬잖아요, 언니. 한류 남자 손말 쓰거나 여보 자기 오빠 자기란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다. 네. 오로지 그 주체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주의 생활 문화에 맞게 동지, 동무, 여보 뭐 이렇게 어찌고 저찌고 진짜 개소리 쳤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넘겨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북한에서 말하는 본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좀 어떻게 활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가지고 말하는 건데 사실 잡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추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 사회가 5월 달에 쌀값이 지금 1.5배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지금 주민들이 내부가 살기 힘들수록 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반감이 그에 비례되게 높아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반감을 누르는 것은 공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감히 우리가 앉아서 추측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시범점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조국을 배반한 사람들 우리는 지구 한 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도 탈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포의 대상으로 이용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네. 문제죠.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50명 중에 한국행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산 사람도 네. 분명히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또 뭐 종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다 있을 건데, 이제 가서 넘어가서 조사받을 때. 아, 근데 직접 조사를 받았잖아. 아니, 나는 조사 받았죠, 북한에서. 그러면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북송이 돼서 우리 유미 씨는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송을 당해서 북한으로 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북송 당해서 북한 땅을 딱 밟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왔구나. 어차피 거기에서 중국에서 그 변방대에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사실 그랬어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중국 변방대에서도 우리가 한 달 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에서 잡혔으니까 북송은 뻔한 거니까 이왕 된 거 그냥 빨리빨리 북송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 감옥에서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긴장감이 조금 그래도 풀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북한에 딱 나가 보니까 그 다리를 그 남양 다리를 건넜거든요. 원성 남양. 그 다리를 딱 건너가지고 딱 도착하는 순간 그냥 그냥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야 한유미 이름 한유미나 뭐 이런 게 아니야. 야 이갈라야 이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야 이 갓나 새끼 배신자 같은 거나 변절자 같은 거나 거기 가서 좋았냐 막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딱 넘어가면은 우리 중국에서 넘어갈 때는 우리 때는 그래서 수갑을 차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중국에서 이미 수갑을 차고 북한으로 넘어갔었어요. 예. 요것도 뭐 사람마다 산 사람 있고 안 사람 있는데 저희는 넘어가서 차고 넘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해서는 야 다 대가리 숙여. 어차피 대가리 숙이란 말 안 해도 대가리 숙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머리라고 칭하는데 네, 대가리 진심 우리가 대가리라고 생선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대가리 숙이하는데 저는 그때 여기 어딘가 해가지고 머리를 쳐들어가니까 여기 어딘가 해가지고 다 봤는데 위대한 수령 무슨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단 말이에요. 읽는데 저 조그만 갓나는 누구야? 대가리 안 숙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숙였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행이다. 왜 안 맞았냐면 그 보이지돈이랑 나랑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 사람들을 뚫고 오려면 지 얼마나 힘들겠어. 나를 때리려고 뚫고 오면은. 그러니까 북한 땅에 다리를 넘어서 국경 다리를 넘어서 북한에 딱 넘어지는 발 딛는 순간에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줄을 쳐서 도착했어요. 대가리를 못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대가리를 못 들고 처음에 그 보이부. 네, 보이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이부 무슨 마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마당에서 몇 명씩 이렇게 조사받으러 들어가요. 그 마당에 다 앉아요. 다 세워놓고. 네. 왜냐면 그 안에 자리 없더라고요. 그 보이부 집결소가 아닌가? 집결소인가 뭔지 어쨌든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조사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여자는 여자 조사하고 남자는 남자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 그 다음에 한국행, 그 다음에 중국에서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식당 한 사람, 뭐 일했던 사람, 이렇게 다 지소를 하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그 진술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갔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있었는데 이미 결혼 정복에 의하면 기독교에 있었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에 살 때 교회에 다녔단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다. 이 사람도 짐작은 하지만 내가 교회에 있었단 말을 안 하니까 그랬었죠. 그러면 만약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북송자들을 보위원이 이렇게 다 심문을 해서 부류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지는 부류에 따라 차별도 달라요? 그러니까 차별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행은 당연히 범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식당에서 일했다거나 시집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욕하고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때리는 사람 때리고 물론 호칭을 부를 때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지금 내 번호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예,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부 마당에 딱 들어가면 이름 대신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름 그때는 번호가 없었어요. 다음 이러면 줄 선 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검문이 끝나고 그렇죠. 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장은 조사가 안 되고 이 사람들 우리를 일단은 넘겨야 되니까 옷부터 다 쫄따닥 벗겨요. 네. 근데 여자가 벗겨요? 그렇죠. 여자는 여자가. 다행이다. 네. 그래서 뭐 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벗겨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가장 그렇게 하는 게 중국에서도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못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가서 뭐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도 쪽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잡혀오면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유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북한에서도. 네, 북한에서도.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렇게 안 당하려고 원래 거기 있을 때 무슨 톱도 기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매니큐어 같은 걸 해가지고 다 그런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방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언니가 야, 네 그 손톱부터 잘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손톱이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티를 안 내고. 네, 티를 안 내고. 근데 그래도 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개 쌍욕을 다 야, 이 갈라 좋아하니 하면서 때리고 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온 사람은 야, 이 갈라 똥떼놈하고 산대 좋아하니 개같나 이러고 때리거든요. 어쨌든 때리는 건 사람들은 때리고 네. 조사라는 게 뭐 나는 좀 쉬웠다, 뭐 나는 좀 그렇다는 게 맞는 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서 북송돼서 그러면 이제 모든 조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갈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교화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직결소에 남고 이래요? 저는 단련대에 갔어요. 그치, 그러면 완전 완전 좋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알기로 같이 들어갔던 그 몇백 명, 백 몇 명인가 아무튼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도로는 단련대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는 단련대로 가고. 아마 그 사람들은 다른 징역받겠죠. 네. 그렇죠. 다른 제 단련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약한 몇 개월이죠? 단련대는? 6개월. 단련대 노동. 북한에서는 그거 뭐라고 하더라? 꽃받고? 예, 꽃받고. 꽃받고. 근데 왜 꽃받고라고 하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하도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제 꽃받고 갔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거기 꽃받고긴 하지만 거기도 진짜 눈 뜨고 코 베가는 그런 데예요. 노동 단련대. 그래도 개월수가 짧아서 다행인 거잖아요. 개월수 짧고 단체로 이렇게 하고 단체로 일하러 가고 또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에 있고 꽃받고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 사람은 청진 도직결소로 갔다가 네, 내가 북청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진 도직결소에 가요. 갔다가 북청 담당 보이지던 있잖아요. 담당 주재원. 그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와야지 가는데 이 사람이 북청에서 청진까지 왔는데 내 혼자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명이 돼요.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있는 거야. 어디에? 청진 직결소에. 직결소에. 네. 그리고 집안에 조금 힘이 있거나 집안에서 내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돈을 먹여서 그 주재원 도시락에 돈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려와 달라. 이러면 빨리 나갈 수가 있죠. 그래도 유미는 그때 당시 신문 당시 나는 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좀 그 단순 도감. 단순 도감. 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중국에 갔다. 이러니까 근데 유미가 북송될 때만 해도 봄이 담배 피울 때.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랑 같이 북송된 남자 중에 하나 단련대에서 만났는데 그 나보다 한 살 많은데 11번 잡혔더라고요. 야, 근데 11번 재미 붙였구만. 머리가 노랗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단련대 새끼래. 단련대 그 반장이 또 범죄인 중에 또 반장이 있어요. 대가리 착착 뛰면서 야 이 새끼야 이 대가리 불이 타겠네 이 개새끼 이러면서 때리더라고. 중국에 갔다가 11번씩이나 잡혀서. 맞아. 한 명은 11번 한 명은 9번.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거기에 하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여기 손가락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채우는 게 또 있어요. 아, 손가락을 채우는 거. 까만색으로. 근데 그렇게 채워서 뭐예요? 걔네 그치.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핀으로 탁 열더라고. 그러게. 근데 정말 유미가 북송당할 때만 해도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심각하지 맞아.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다가 예전하고 김정일 통치 시대하고 김정은 통치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북송당한 50명 분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단련대나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북송된 사람들을 총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다 나면 사람들이 탈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노동 착취로 인해서. 그러면 목숨 걸고 오고 싶었던 우리나라를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목숨만 살아서 좋은 기회에 코로나19도 좀 괜찮아지고 할 때 다시 대한민국에 꼭 성공해서 맞아요. 다시 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네. 오늘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였죠. 그렇죠. 네. 오늘도 그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